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80 블랙입니다. G80 블랙은 G90, GV80, GV80 쿠페에 이은 제네시스의 네 번째 블랙 모델이고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안팎 디자인을 블랙 색상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3.5 AWD 블랙이고요. 2열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주요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9,230만원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G80 블랙은 안팎 디자인의 색상을 블랙으로 차별화했는데 사실 자동차 업계에는 이런 블랙 에디션이 꽤 많죠. 근데 G80 블랙의 이 검은색은 일반적인 검은색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해야 되나? 따로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차별화는 안 되지만 이 색상만으로도 일반 G80 또는 검은색과 확연히 차별이 됩니다. 특히 이 차가 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섞여 있을 때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블랙이라는 이름답게 차체 색상은 물론 디테일들이 전부 검은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쪽의 그릴이나 몰딩 또는 헤드램프의 측면, 사이드 베젤까지 전부 다 블랙이고요. 심지어는 앞쪽에 ADS 레이더 커버 패턴이라든가 또는 보닛 위에 붙은 제네시스 브랜드 로고까지 전부 검은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은색이긴 한데 색감이 굉장히 깊은 검은색이어서 고급감이 다르죠. 보통 차체 색상이 검은색이면 차가 실제보다 조금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G80은 예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짙은 검은색이 G80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측면 역시도 팬더의 방향지시 등 제외하면 전부 검은색입니다. 제네시스는 예전부터 두 줄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측면 팬더에 붙은 이 두 줄 라인 방향지 등이 외장 디자인의 포인트 같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이드미러보다 이렇게 팬더에 붙은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후면 디자인 역시도 테일램프만 제외하면 올 블랙이고요. 일반 G80과 다르게 차명 레터링이 없습니다. 블랙은 트렁크 중앙에 제네시스 브랜드 레터링만 붙습니다. 이 레터링 역시도 검은색이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R20, 뒤가 275에 35R 20입니다. 예, G80 블랙의 실내는 기본적으로 G80과 동일합니다. 근데 차명처럼 안팎 디자인이 올 블랙 테마잖아요. 그래서 실내도 거의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블랙이 아닌 부분이, 그러니까 모니터만 제외하면, 또는 모니터도 사실 이게 블랙 테마로 바꾸면은 실내 전체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G80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동급에서 가장 내장재가 좋은 편인데, 블랙은 일반 G80보다 내장재가 더 좋죠. 예전에 G80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에 전체적으로 딱딱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 만져봐도 우레탄이 푹신하게 들어가고, 근데 또 묘하게 이게 또 G90, 아무래도 급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G90 블랙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똑같은 블랙 테마인데 G90 블랙보다는 좀 못하고요. 이 차는 옵션이 들어간 사양이어서 천장과 필러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또 묘하게 필러와 천장에 소재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웨이드는 이 필러에만 적용이 됐고요. 천장 쪽으로 가면은 소재가 약간 좀 거칠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기존에 비하면 소재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티는 안 나게 색깔은 똑같이 맞췄네요. 모니터는 27인치 통합형이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기판과 모니터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모니터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차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주로 여기만 보다 보니까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 화면을 했을 때 이 계기판과 모니터 사이에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다른 차들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그룹의 순정 내비게이션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본연의 성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구간단속 평균 속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그 편의성이 한결 좋죠. 음성인식도 마찬가지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는 주로 ADS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 차는 또 의외로 브레이크 모드가 없네요. 보통 요즘에 제네시스나 다른 현대차도 여기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모드, 컴포트 스포츠가 있잖아요. 또 그건 없어요. 어쨌든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중립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에코 모드에서 가속페달 발 오프 하면은 중립주행으로 빠지는데, 이게 싫다 그러면은 이걸 체크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는 강하게까지 총 4가지고요. 클러스터 디자인도 딱 이렇게 4가지만 있어요. 라이트는 무드 조명이고요. 이 차의 급이라든가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실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빛도 좀 은은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 신차들 이제 개발이 좀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G80 현행 부분 배경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약간 좀, 그래도 나온 지 좀 몇 년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드 조명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등에 적용이 됐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라이팅 패턴은 컴포트와 내추럴, 다이내믹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그 메뉴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차 그림을 보고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ADS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역시 이게 현대차랑 그 모니터의 사양은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가끔 가다가 버벅거리잖아요. 터치 반응은 둘째치고 어떤 메뉴 찾아 들어갈 때 이게 버벅거리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외에 컨텐츠로는 지니뮤직이나 멜론, 팟빵 등이 있고요. 시트로 들어가면은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 사양에서 이렇게 메뉴가 따로 있죠. 지금은 360도 카메라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 360도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그 차크가 상관없이 이런 화질이라든가 모니터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앵글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렇게 360도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앞뒤 모드 네 가지씩의 앵글이 지원이 되고요. 참고로 요즘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에서 스티어링을 돌리면은 카메라가 같이 돌아가는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특히 독일 저는 그거는 없네요. 공조장치 패널의 디자인도 기존과 같은데 그 외장의 블랙처럼 똑같이 크게 보면 같은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이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네요. 상단에는 현대차 그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버튼 배열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게 공조장치가 살짝 낮은 느낌은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이나 그림이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센터 플로어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만졌을 때 이 촉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이게 나무의 그 촉감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기어 다이얼이 있는데, 보통 고급차냐 아니냐를 나누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이얼이 좀 유격은 있지만 이렇게 돌렸을 때의 소리라든가 이런 촉감 이런 거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와 기어 다이얼도 블랙 색상이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이게 약간 무광 블랙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그 기어 다이얼보다 한결 고급스럽네요. 그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요즘 현대차 그룹의 신차는 다 이렇게 UVC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차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급 세단들이 이렇게 센터 컨트롤 박스가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이 차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용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이 안쪽에 USB 단자 C타입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 운전대에 림에 적용된 가죽 역시도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좀 푹신푹신하고요. 그 림의 두께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에도 블랙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데, 이게 디자인이 바뀐다기보다는 색상이 바뀌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스포크의 버튼으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좋은 편인데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라든가 등등은 좋은데 주변 차들을 표시하는 애니메이션이 최신 버전은 아니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에 가깝고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이라든가 좌판 길이 등등이 넉넉하죠.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게 시트 포지션이 살짝 좀 높게 느껴집니다. 뭔가 시트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춰도 1열 시트의 헤드룸이 약간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도어 트림에서 이 윈도우 버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살짝 그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작할 때 그런 편의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네시스가 현대와는 다르게 실내 공간을 그렇게 넓게 안 뽑는데, 그래서 이런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좀 용량이 작은 편이죠. 기존에 G80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G80이 차 크기라든가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K5나 소나타와 대략 비슷한 레그룸만 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폭이 넓다 보니까 좀 더 넓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킬 수가 있고요. 2열의 헤드룸은 1열처럼 한 주먹이 한 반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은 1열 시트를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신발이 딱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요. 제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열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콘솔까지 내리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또 좌우의 그 공간감이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별도로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양이면은, 또는 이 정도 사이즈에 차면은 송풍구가 여기 말고 B필러에도 있을 것 같은데, 송풍구는 딱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차는 2열 엔터테인먼트 적용 사양에서 2열에 모니터가 하나씩 적용이 됩니다. 1열보다 2열에 콘텐츠가 훨씬 많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등 이런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환이라든가 화질 등등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열 모니터는 뭐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옵션 선택했을 때 즐길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참고로 이 측면에 USB-C랑 HDMI 단자도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L을 누르고 좌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로 모니터 내에 메뉴를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블랙 테마죠. 참고로 뒷유리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전동식이, 그러니까 1열 암레스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요만큼이 남고요. 그러니까 2열 유리에 적용된 이중 접합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면은 이게 블라인드가 전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동은 아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도 좀 작지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용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파노라마 루프는 전동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운데 빔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파노라마 루프의 그 면적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스키스루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옵션이 적용된 사양이어서 이렇게 푹신한 베개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머리를 뉘어보면 확실히 이게 편하긴 합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의 용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이 들어가는 쪽에 입구가 넓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얕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정차시 정수성은 꽤 조용합니다. 제네시스답게 전반적으로 정수성이 또는 방음이 꽤 좋고요.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리죠. 그리고 이 차가 주행거리가 거의 이제 8,000km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승차로는 주행거리가 많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정차 시에 진동 대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에어컨을 키면은 에어컨 켰을 때 초반에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을 켜도 진동 대책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현행 G80이 처음 나왔을 때 3.5를 먼저 시승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3.5를 몇 번 더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G80 3.5는 시간이 가면서 하체가 점점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3.5도 승차감이 점점 보편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왔던 3.5는 꽤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놈에 지나갈 때 탁 하고 좀 세게 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몇 년 지나서 이 G80 블랙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마지막으로 시승했던,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그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보다는 조금 더 여전히 단단한 것 같긴 하지만, 차에 타서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좀 비싼 차 또는 고급차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굳이 내장재나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전반적인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가속하는 상황, 엔진 회전수가 2000rpm 이하에서는 보통 이 속도에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인데, 저는 엔진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이 차가 좀 주행거리가 좀 돼서 그런지 약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 모드인데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툭하고 변속 충격이 있긴 해요. 전체적인 시야는 좋은 편인데 이 차가 운전 포지션이 조금 높아서 세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닛이 좀 잘 보이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돼 있고, 반면에 뒷유리가 그 면적이 작은 건 아닌데 그 뒷유리 그 선반 있잖아요. 선반이 조금 높은 감이 있고, 반면에 선반이 높기 때문에 저 헤드레스트를 좀 세워도 상대적으로 뒷유리가 좀 덜 가리긴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사륜의 그 로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 사륜은 기름차든 전기차든 로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출발할 때라든가 또는 빠르게 회전할 때, 그때만 사륜이 되고, 그러니까 좀 저부하 상황에서는 거의 뒷바퀴로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노말로 가면은 앞으로 토크가 좀 더 가고, 스포츠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고, 근데 저부하 상황에서 뒷바퀴만 구동되는 거는 그 각 모드와 상관없이 비슷하고요. 액티브 사운드가 있는데 이 차는 그냥 끄기로 다니는 게 뭐 이 차의 컨셉에 맞게 조용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액티브 사운드의 그 소리 자체가 이렇게 썩 듣기가 좋은 그런 음색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액티브 사운드를 보면은 G80은 3.5 출력이 높잖아요. 요즘 시대로 보면은 배기량이 크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 좀 머슬카 같은 좀 웅장한 그런 소리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음색 자체가 썩 듣기 좋은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차가 전체로 방음이 좋은데 여기 이제 끄기까지 하면은 엔진 소리가 굉장히 최소화가 돼 있으니까 이 차의 컨셉에 맞게 조용하고 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G80의 전체적인 방음은 꽤 좋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인치 타이어를 끼고도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 정속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잔잔하게 들어오죠. 타이어 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톤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 따라서 그 소음이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를 다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운전자가 주로 사용하는 회전수가 뭐 1000에서 3000 사이인데 이게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출력이 높고 배기량이 높은 차들은 상대적으로 회전수를 좀 낮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2000rpm만 써도 일반적인 속도대 있잖아요 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도 제한 있잖아요. 그것도 2000rpm 이하로 해결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G80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회전대에서는 엔진 소리가 좀 작은 편이고, 반면에 3000rpm이 넘어야지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데, 이것도 뭐 속도라든가 엔진 회전수와 비례해서는 그 엔진의 그 소리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다른 현대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8단 변속기는 뒷바퀴 굴림보다는 앞바퀴 굴림이 좀 더 작동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용 8단에 비하면은 이 뒷바퀴 굴림용 8단은 상대적으로 좀 변속 충격이 종종 있어요. 지금은 코너를 노멀 모드로 돌았고요. 이 차가 뒷바퀴 굴림인데 코너 좀 빨리 돌 때 보면은 그 모션이 약간 좀 뒷바퀴 굴림 같은 느낌이 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빨리 속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휙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션이 종종 나타납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돌았는데 회전할 때 모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제어가 조금 덜 들어가서 코너 돌아나갈 때 속도가 좀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 가속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게 파워train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가속력은 기존과 같은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1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과 비슷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G70 3.5 등과 비교하면 한 2초 정도가 느리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는 가속감 자체는 느리거든요. 하체가 생각보다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컴포트한 그런 성격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엔진의 출력에 비해서 쭉 가속을 할 때 반응을 약간 좀 늦춰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취향에 맞춰갖고. 그래서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조금 더 빨라지긴 하지만 반응은 마일드한데, 근데 확실히 출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도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게 좀 더디긴 하죠. 그리고 이 차를 측면에서 보면은 뒷유리의 면적이 1열보다 조금 더 넓은데, 그래서 뒤에 현재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 보면은 2열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좋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열과 대략 비슷한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1열은 굳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단단한 편에 가까운데 좀 탱탱하고 탄력이 있고, 근데 2열도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2열은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지만 반면에 2열 방음은 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방음이 똑같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엔진이랑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방음이 똑같다, 1열과 2열이, 그러면 2열이 좀 더 좋게 느껴질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방음이 잘 된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차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엔진 소리는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보닛 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풍절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하체의 댐핑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에코, 노멀, 스포츠로 갈수록 댐핑이 조금씩 단단해지죠. 근데 스포츠로 바꿔도 댐핑이 좀 단단해지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불편할 정도의 그런 댐핑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가려면은 속도가 되게 두드러지게 빠르다기보다는 이렇게 운전의 재미가 조금 더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G80 3.5를 블랙으로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인 주행 느낌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시승했을 때에 비하면은 3.5도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승차감 면에서 좀 더 개선이 있다, 뭐 이 정도고, 기본적인 뭐 방음이라든가 정수성 이런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G80 블랙은 이 블랙이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승했던 같은 3.5의 풀옵션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좀 더 높죠. 그렇다고 막 1000만 원씩 높은 건 아니고 600, 700 정도가 더 높은데, 이 안팎의 그 터치나 추가된 고급감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가격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G80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3.5보다 2.5가 더 승차감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건 물론이고 2.5가 승차감이 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히려 보통은 이제 큰 엔진이 더 좋은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등등 해서 승차감이 더 좋잖아요. 근데 G80은 몇 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3.5와 2.5를 동시에 시승을 했을 때 2.5가 하체가 푹신해서 더 승차감이 좋았는데, 그래서 G80 블랙이 2.5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G80은 2.5만 해도 동력 성능이 딱히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여전히 2.5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안팎의 디자인을 원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G80처럼 많이 팔린 차는 지금 도로에 G80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뭔가 이 블랙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G80 중에서 좀 차별화된 안팎 디자인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 블랙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G80 3.5 블랙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